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니 속 잼민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장난기 많은 짱구 같은 잼민이? 아니면 먼치킨스러운 미소? 아니면 망상 오지게 하는 마르코? 그리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 담비 같은 잼민이만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이 아이를 모르셨을 겁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리고 사연이 많이 담겨있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잼민이의 이름은 사토 코타로. 이 아이는 어째서인지 혼자 203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옆집에 살고 있는 카리노 신에게 티슈를 주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 욕조가 없는 것을 알게 된 코타로는 카리노가 알려준 대중 목욕탕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혼자 보낸 것에 카리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코타로와 함께 목욕을 한 뒤 부모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코타로의 슬픈 사정을 알게 됩니다. 사실 카리노 또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기에 그는 타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날 마트에 함께 가게 된 그들은 201호에 사는 아키토모 미즈키를 만나게 됩니다. 미즈키는 카리노와 코타로의 모습이 닮았기에 부녀지간인 줄 알았다고 말했고, 그녀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카리노는 자신의 과거 속 잘못된 행동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코타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카리노가 아니라 말하며 상황은 진정되게 됩니다. 다음날 코타로와 카리노는 미즈키가 술에 취해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코타로는 재빨리 편의점에 가 시원한 음료수를 사오게 됩니다. 사실 미즈키는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돈 요구에 지쳐 눈물을 흘렸기에 눈의 붓기를 빼주기 위해 코타로는 냉찜질을 하라며 시원한 음료수를 사준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이 같지 않고 어른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만화가인 카리노가 그려준 애니 속 캐릭터에 웃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한 야쿠자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타마루 이사무. 현재 102호실 주민이며 코타로 정도 아들이 있었지만 이혼 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그는 아들에게 줄 인형이었지만 결국 못 만나게 되어 대신 코타로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타로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선물을 받고 싶지 않다 말하며 그가 제일 좋아하던 인형을 포기하게 됩니다. 코타로가 이 캐릭터의 말투와 행동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밤 늦게까지 TV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던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이 애니를 봤다고 합니다. 우마이. 코타로의 사정을 알게 된 카리노와 타마루는 함께 토노사마의 마지막 화를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혼자 봐왔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생긴 것에 코타로는 살짝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코타로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행동들이 알고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가슴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샤워를 못해 몸이 더러워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웃들의 접근을 막은 거라든가 배고픔을 잊기 위해 티슈를 먹은 일, 과거 따뜻했던 아버지는 소중한 사람이 비에 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자신의 어깨가 다 젖었지만 무신경했던 어머니는 타로가 젖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던 거, 어머니의 방치로 옷도 세탁 못하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눌러가며 이야기를 했던 거라든가. 그리고 이때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는데 코타로의 사정을 알게 되자 이사하기 전 마지막에 자신이 손수 디자인한 옷들을 선물해주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고자 풍선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이라 적고 풍선과 함께 공원에서 놀았던 거라든가. 이런 일들 때문에 코타로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시 되었던 게 코타로의 부모님인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코타로를 만지는 것조차 싫어했고 끝내 집을 나가기까지 했기에 아버지는 자연스레 코타로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결국 코타로에게 폭력을 휘둘렀기에 그는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료타와 타스쿠라는 같은 시설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시설 사이트에 나온 코타로의 사진을 찾게 된 아버지는 무리하게 자신이 아버지라 주장하며 코타로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민폐라 생각한 코타로는 함께 시설에서 찍은 추억이 깃든 사진들이 담긴 료타의 카메라를 훔쳐 시설을 나가게 됩니다. 그 후 료타와 함께 약속했던 날짜에 별을 보기 위해 나타난 코타로는 갑자기 시설을 나간 것과 카메라를 훔친 것에 료타에게 사과를 했지만 함께했던 추억들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잘 알았기에 료타는 메모리 카드를 주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료타를 통해 타스코도 코타로를 만나게 되는데 예전 도둑장과가 있던 그는 사람들을 믿으며 돈을 빌려주다 보니 결국 빚쟁이 신세가 되어 코타로와 함께 살기 위해 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그의 돈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코타로에게 착한 누군가가 기부한 생활비를 건네주는 일을 했던 법률사무소에 코바야시 아야노와
카리노는 타스쿠의 수상함에 그를 추궁하게 됩니다. 그 후 타스쿠는 코타로와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때 코타로는 타스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함께 살자고 말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준 그를 믿고 싶었기에 기부해준 생활비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번 돈을 타스쿠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예전 전과가 있던 자신을 믿고 지갑을 찾아줬던 코타로와의 일을 해상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료타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나가 일을 하며 그간 받았던 돈들을 조금씩 갚게 됩니다. 코타로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란 말이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그리고 평소 무표정으로 있던 코타로는 사실 이런 웃음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웃는 것이 아닌 코타로는 유치원 선생님 또한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웃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한국에 계신 유치원 선생님들 파이팅! 저는 이 장면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바로 카리노의 만화 담당자인 후쿠노 이페이와 코타로가 함께 있던 장면인데, 만화 원고를 마친 카리노가 몸이 아파 코타로가 대신 전해주며 주말인데 아이와 함께 놀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에게 어서 빨리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말이 뭔가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이와 함께 놀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출근한다는 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아직 4살 아이답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출장 때문에 한 달간 1층에 살게 되었다는 아오타 마나부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부터 코타로에게 친구가 되어달라 말하며 카리노 대신 유치원 등하원과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코타로가 좋아하는 놀이나 간식으로 둘의 친밀도가 급상승하게 되는데, 사실 아오타는 코타로의 아버지가 보낸 사설 탐정으로 의뢰를 받아 코타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카리노는 타마루에게 아오타가 현재 코타로의 신상을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런 일을 잘 아는 타마루는 아오타에게 돈을 주며 그에게서 코타로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코타로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계속해야 된다 말하는 아오타를 막으려고 했지만 코타로는 이미 아오타 편이었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타로는 아오타가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과 놀이를 통해 눈치챈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약했기에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된 거라 생각한 코타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강해지기 전까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오타 또한 과거 학대로 인한 고통을 잘 알았기에 그는 코타로를 위해 아버지에게 가짜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코타로의 마음과 그간 행동을 이해한 카리노는 함께 강해지자 말하며 코타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한 달이 지나자 코타로는 아오타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와 돋보기를 선물해주며 친구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주인집 집을 봐주던 코타로에게 보이스피싱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한 남자의 목소리가 자상했던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했기에 코타로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구나, 대견하다 라는 말을 해달라 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범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무관심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그때 못해주었던 말들을 코타로를 통해 말하게 됩니다. 아마 이후에는 이런 일 안하고 갱생했겠죠? 시간이 조금 흘러 결국 돈에 집착한 미즈키의 남친은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됐었지만 코타로는 자신과 같이 사랑하던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녀에게 신고가 아닌 남친을 피해 이사를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남친을 위해 옳은 일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남친을 신고하게 됩니다. 횡포된 것이 아니기에 신변을 보호할 수 없다 느낀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어 코타로랑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 201호에 타케이 스미레라는 여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콤플렉스였기에 코타로를 포함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 후 코타로의 전시에 가게 되는데, 이때 타케이는 코타로의 어머니가 그를 만질 때 썼던 장갑을 보며 자신도 어릴 적 아이의 몸을 만지기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고는 코타로를 위해서라도 그 장갑을 버리자고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부모가 있나? 아니 이건 진짜 심각한데? 무슨 정신질병 같은 게 있는 건가? 자기 아이를 만지기 싫어서 장갑을 꼈다고? 이때 이거 보고 좀 빡쳤습니다. 코타로도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장갑만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언제 어머니가 돌아와도 자신을 만져줄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코타로는 장갑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현대사회와 부모들의 실태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평소 자신의 능력이 낮은 것에 뭐라고 지적하며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싸우는 소리에 큰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리 잡힌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전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문제로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지라 이 작품은 매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이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자식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하고 떳떳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파이팅! 이제 2개 정도 에피소드 설명하고 마지막 에피소드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불량스러워 보이는 아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정체는 바로 타마루의 아들 유타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몰래 오게 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한 부모님들의 약속을 어긴 것에 타마루는 아들 유타의 등장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타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 함께 있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말하는 타마루.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아들 유타를 만나고 싶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심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타마루 또한 눈물을 참으며 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진료를 보러 오면 성인의 2배가량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과거 어머니와 함께 온 5살 아이의 진료를 보는 중 그녀의 충치가 너무 심하자 간단한 치료 후 4, 5일 후에 다시 상태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예약 날짜보다 하루 일찍 치아가 아프다며 혼자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일 예약이 꽉 찼기에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달라고 말했지만 결국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 또한 부모님의 학대를 받았던 것이었고, 그 이후 의사 선생님은 치가 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며 아이들의 상태에 대하여 얘기했었기에 유독 아이들의 진료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 두둥. 코타로와 카리노는 전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공원묘지였습니다. 사실 코타로는 와미야가의 묘, 즉 모친의 부모님께 성묘를 드리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카리노도 예의를 지키며 한쪽 묘를 닦게 됩니다. 코타로의 어머니 와미야 사유리의 한자를 쓰고 있는 코타로가 쓴 어머니의 한자를 본 뒤 묘를 본 카리노는 무언가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한 채 코타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묘비 옆에 코타로의 어머니 사요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인사가 끝난 코타로는 카리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던 그였지만 아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는 미움받을 것을 각오한 채 꼭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묘비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코타로의 어머니에게 코타로가 성장한 모습들을 전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성묘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타루는 1인 가구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믿고 끝까지 보길 잘했죠? 아니 이거 진짜 재밌다니까. 전 재미없으면 일부러 리뷰 안 합니다. 현재 코타루는 1인 가구는 넷플릭스에서 10부작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드라마도 있고 원작도 있는데 드라마도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은 한국 기준 7권, 일본 기준 8권까지 나왔고 제가 즐겨보는 카카오 페이지에는 102화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애니 이후로 이어서 보실 분들은 61화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 마지막 장면은 아마 보너스 장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댓글 보면 평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뒷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원작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옴니버스식으로 약간 나가다 보니까 도중에 리뷰 못한 편들도 많은데 애니로도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타로 행복하자! 코타로 행복하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